주말 동안에 크진 않았지만 조정이 나와서 걱정도 되고 심란하고 뭐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건 뭐 비트코인의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조정 후에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곤 했거든요. 특별히 상승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지표가 없는데 지레 겁먹고 여기서 내리면 앞으로 큰 수익을 못 거두잖아요. 매도의 시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디까지 빠지든 그냥 쭉 가져가고 내년에 한 4월, 5월 그쯤에 뭐 단기 고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6개월 정도 앞으로 계속해서 보유하면은 수익은 좀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1월 25일 오전 4시 35분입니다. 제가 지난번 라이브 했을 때가 한 이쯤 됐었거든요. 11월 23일 토요일 오전에 제가 한 4시, 5시 이쯤에 라이브를 했었는데 10만 달러까지 도달을 못했죠. 네, 아쉽게도 10만 달러를 정말 목전에 두고, 참고로 이 차트는 코인베이스 차트고 5분봉입니다. 99,86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주말 내내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사실 제가 어저께 저녁부터 트레이딩을 하면서 지금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 이제 뭐 그냥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때랑 요때 거의 비슷한 지점을 찍었어요. 97,200. 그래서 제 투자 아이디어는 일단 저는 10만 달러는 좀 머지않아 찍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조정이 나온다 해도 10만 달러가 도달하기 전에 큰 조정이 나오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97,200 정도 찍었으니까 여기보다 밑에서는 한번 좀 포지션을 잡아볼 만 하겠다,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었고, 저는 손절 라인을 상당히 짧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깨지고 나서 이제 포지션을 들어갔는데 그래서 여기 좀 지난 다음에 다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잘 들어가서 수익이 이제 나오나 했더니 또 조정이 나와서 깨고 내려갔죠. 다시 손절을 하고 밑에서 다시 잡았고 올라간 다음에 이제 수익이 나나 했더니 또 내려가고, 그래서 여기서 포지션을 다시 잡고 그래서 한 3번 정도 손절을 했고 지금도 포지션을 좀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손절하고 끝나면 좋은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제 투자 아이디어는 큰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일단 10만 달러는 뚫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 근처에서 포지션을 잘 잡았다 치면 이만큼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반대로 손절을 한다면 아주 짧게 한 요 정도 손절이 있을 거고, 제가 느끼기에는 손익비가 아주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포지션을 들어간 거죠. 뭐 일단 그렇긴 한데 뭐 미래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 지점, 제가 여기서는 또 요 지점을 보시면 좀 지지선들이 좀 보여요. 여기도 좀 이렇게 좀 꾸불꾸불한 거 보이시죠? 매물대가 약간 있고 저점으로 매물대가 있고 여기 근처에서도 이렇게 찍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좀 지켜질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빠지면 여기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여기부터 여기 매물대까지 한 94,000 안팎까지는 만약 여기서 빠진다면 94,000까지는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94,000까지 빠지는 관점보다는 이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물 ETF 상황도 상당히 좋아요. 지난주에 오후 영업일 동안 월화수목금 전부 다 유입이 있었죠. 월요일날 2억 달러, 화요일날 8억 달러, 수요일날 7억 달러, 목요일날 10억 달러, 금요일날 거의 한 5억 달러, 거의 뭐 매일같이 1조 안팎의 돈들이 매일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발로 비트코인 현금 유입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봐도 암호화폐 밀어주기 느낌이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2025년에는
좀 기록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16년, 뭐 2020년, 2024년 이렇게 반감기가 있었잖아요. 2016년에 만약에 뭐 한 100배 올랐다. 그럼 요때는 한 20배 오르고 이때는 한 6배 오르고 이렇게 좀 상승폭이 작아지는 게 보통인데 이번 사이클에는 어쩌면 2020년하고 비슷비슷할 정도로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점 대비해서는 그냥 지금 전 한 10배 정도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 가격 기준으로 2022년 최저가가 한 2,100만 원 정도? 업비트 가격으로 요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한 여기서 10배,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네, 요 정도 고점이 25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트럼프 내각이 좀 제 생각에는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다들 아시다시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뭐 보건복지부 장관인가 뭐 그런 걸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의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암호화폐적이고 트럼프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Never sell your Bitcoin 하고 말을 했죠. 비트코인 절대로 팔지 말라고. 그리고 트럼프 아들도 암호화폐 쪽, 디파이 쪽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상 2025년이 암호화폐 역사에 남을 만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저는 뭐 비트코인에 뭐 전재산 몰빵하거나 하진 않을 텐데 아무튼 좀 기대가 많이 되는 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저는 한 번쯤 큰 조정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또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1차적인 생각은 조정이 나오는 건 10만 달러는 일단 넘은 다음에 나온다 하더라도 나올지 안 나올지 뭐 사실 모르죠. 언젠간 나오겠고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생각은 일단 10만 달러는 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조정이 나온다 해도. 이거는 코인베이스 가격 기준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바이낸스 가격보다 코인베이스가 코베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조금 더 가격이 높아요. 한 100달러 정도 더 높은 상태거든요. 그 정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일단 10만 달러는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죠. 네, 이건 환율 영향도 있고 역푸가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가격은 1억 3,300만 원까지 밀렸습니다. 한국 가격으로는 한 1억 3,800까지 찍었었죠. 1억 3,877만 원까지 찍었었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로 최고가는 99,860달러. 아쉽게도 140달러를 남겨두고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엘리엇 파동에서 그 코렐레이션 웨이브는 그러니까 조정파는 ABC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ABC, 요게 A파, ABC, B파, ABC 해서 C파, ABC 이런 꼴로 빠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ABC가 비교적 좀 잘 보여요. 그래서 A, B, C 이게 A파로 빠졌죠. A, B, C, B파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A, B, C, C파로 떨어졌죠. 그래서 A, B, C가 다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건 그냥 제 개인 관점일 뿐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뭐 그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저는 요 관점에 따라서 뭐 대응을 했을 뿐이고 또 깨고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또 여기서 저는 또 짧게 손절을 할 거고 뭐 이건 제 트레이딩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트레이딩을 하지 않을 테니까 뭐 현물로 투자를 하실 테니까 이제 좀 조정 나오니까 이제 좀 팔고 더 많이 빠지면 밑에서 살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10만 달러 되면 조정 받으니까 10만 달러에 팔까요? 이런 질문 진짜 댓글에 많이 달리는데 제 방송을 안 보셨거나 아니면 무슨 의도에서 이렇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네, 전 맨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하락이 나오면 하락은 그냥 맞아야죠. 네, 하락을 피해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락을 각오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손해도 각오해야 되고 그게 투자죠. 네, 투자는 어떻게 수익만 바라고 하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뭐 손절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때 잘 샀다면 지금 매수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건 본인 판단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내년에 저는 뭐 한 14만 이상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난 시즌에 최고가가 한 6만 8천 정도 됐어요. 정확하게 한 69K인가 68K인가 요 정도 됐는데 여기서 2배, 그러니까 대략 한 약 70K라고 칠게요. 2배 하면은
14만 K고요. 3배 하면은 21만 K잖아요. 그래서 저는 210K, 140K. 그러니까 14만 달러 정도 되면은 요게 한 2억 정도 되고 요게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억에서 3억 사이라는 데이터는 지난 최고점 대비 한 요 정도 될 것 같다. 거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하면은 수익을 얻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 생각엔 여기 어디께에서 그냥 분할 매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좀 낮은 확률로 저는 뭐 한 10% 정도 확률로 보고 있는데 아주 낮은 확률로 크게 쏠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25년에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미국발로 대단한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25년에 큰 상승이 나타나면 네, 25년 다 팔았는데 뭐 4억, 5억 가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비트코인을 잘 투자하고 계시다면 한 0.1개만이라도 좀 장기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뭐 이렇게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급한 돈이 아니라면 한 반 정도, 반은 뭐 이때 분할 매도 하더라도 반 정도는 좀 혹시 모르니까 다음 사이클 끝까지 한 5년 보유로 가면 이거는 좀 실패하기 어려운 전략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만약에 요때 1비트를 모았다. 그럼 내년 중에 0.5비트는 분할 매도하고 0.5비트는 좀 장기로 한 최소한 5년 혹시 여유가 되시면 뭐 한 2, 30년 이렇게 장기로 가져가면 이거는 비트코인으로 돈을 못 벌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돈 벌기 가장 쉬운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트레이딩을 좀 하긴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재산에서 일부가 코인 시드고요. 코인 시드 중에서 한 90% 이상은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고 있고 대략 한 10% 정도만 트레이딩을 하고 있거든요. 트레이딩 혹은 트레이딩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드 뭐 요렇게 하는 거는 10%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 아무리 실수를 크게 해도 잃는 건 10% 수준이잖아요. 얘네들이 적어도 10% 정도는 메꿔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은 하지만 안정적인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저는 요즘에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책을 정말 정독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네, 손절의 중요성을 그 어떤 트레이더도 손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트레이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입니까? 초보 트레이더에게 무엇을 어떤 조언을 하고 싶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다 손절이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나같이 하거든요. 트레이딩은 손절을 잘하는 사람만 하시면 되고 나는 손절이 약하다. 그러면 트레이딩 아예 하지 마시고 그냥 100%다 비트코인 현물 투자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알트코인을 사는 건 어떠냐? 이런 질문도 요즘에 너무 많이 올라오거든요. 리플이 막 2,000원 넘고 이러니까 좀 알트코인에 눈이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본인이 판단하신 문제인데 어떤 코인이 오를지를 판단하는 건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알트코인은 뭐 한 1,000만 종 되거든요. 1,000만 종. 업비트에 상장된 것만도 뭐 그 숫자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들 중에서 누가 오를지 선택하는 거는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좀 선택의 폭을 좀 줄이고 코인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냥 비트코인만 투자한다. 이렇게 심플하게 잡아두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일단 스트레스가 없고요. 그 힘을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거죠. 이 본업에 충실하면 여기서 돈을 더 벌면 돼요. 그게 여러모로 훨씬 낫습니다. 알트코인 투자 잘해서 돈 많이 번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뭐 수익이 나고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40%, 뭐 많이 난 사람은 한 200%뭐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진짜 한 20%만 이렇게 하락이 와도 얘네들은 한 막 마이너스 50% 심지어 마이너스 60%막 까질 거예요. 수익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되게 알트코인으로 수익 보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진지하게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차례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는 트레이딩은 아주 약간의 시드로만 할 거고 대부분은 현물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현물 비트코인은 내년 중에 대략 한 반 정도 매도할 생각이고 나머지 반은
초장기로 좀 보유할 생각이에요. 그럼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지금 조정이 제대로 온 거냐? 이거 다 깨고 계속 내려가서 뭐 한 9만 달러도 깨질 수 있냐?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저는 제일 궁금하거든요. 9만 달러. 지금은 되게 멀어 보이긴 하죠. 근데 이게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10% 하락하는 건 정말 일도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이렇게 급락을 할 수 있으니까 꼭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현금 보유하는 거. 몰빵 투자를 하면 물론 수익을 극대화할 수는 있지만 심리적으로 되게 좀 불안해요. 이러다가 다 잃는 거 아니야? 하고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도 내가 만약에 시드에 한 10%나 20%만 요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도 떨어지면 더 사야지, 떨어지면 더 사야지 하면서 오히려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함부로 물타기를 빨리 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비트코인을 이때 비쌀 때 샀다. 그래서 조금 빠졌는데 진짜 조금 빠졌거든요. 한 고점 대비 한 3% 빠졌나요? 이렇게 3%밖에 안 빠졌는데 이때 몰빵을 다 해버리면 만약에 여기까지 빠지게 되면 패닉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 빠지는 것 같다. 날아가는 것 같으니까 팔고 밑에서 다시 사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매매가 막 꼬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이 전략을 미리 세우고 들어가는 게 아니면 좀 꼬일 때가 많습니다. 위험성도 되게 크니까 비트코인 현물 투자로 하시고 일단 매수했으면 시즌이 끝날 때까지 쭉 보유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사팔사팔 하는 사람 치고 잘했다라는 결과 남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평단은 높아지고 수량은 잃고 이게 보통이거든요.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죠. 근데 연속으로 막 4-5번 성공하는 게 불가능해요. 네. 저도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업비트에서 사고 판 거 내역 다 방송에서 보여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수량을 잃고 계속해서 평단이 높아집니다. 이게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사고 이게 진짜 어려워요. 네,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든 게 제 생각에는 한 3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3월에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3월에 많이 올랐을 때 이때 좀 많이 뛰어들었고 좀 빠지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분할 매수하면서 또 물타기도 하고 그래서 평단이 대략적으로 싸게 산 사람은 한 8천만 원 되고 보통은 한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도 지금 1억 3,300이니까 대략 한 40%에서 50% 수익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수익이 없어져 버릴까봐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이거라도 지키자 하고 익절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많이 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투자로 큰 돈 벌기는 되게 힘들어요. 제가 시장의 마법사들 책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손실은 짧게 잘라낼수록 좋고 수익은 최대로 키워야 된다. 이익은 최대로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앞으로의 비트코인을 좋게 보고 있다면 그리고 2025년에 비트코인을 좋게 보고 있다면 이건 그냥 쭉 가져가는 게 맞지 그냥 지금 이익이 이만큼 났으니까 여기서 잘라야지 라고 생각하면 수익을 좀 잘라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네, 이런 투자는 지양해야 됩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좀 짧게 가져가고 뭐 트레이딩 관점이긴 한데 이걸 좀 계속해야 돼요. 어차피 현물 비트코인 갖고 있다면 그리고 내년에 좋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팔 이유가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네, 오래오래 잘 지켜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화두 중에 하나가 코인 과세잖아요. 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청원을 올려놨는데 제 채널 들어오셔서 커뮤니티 탭을 보시면 여기 나오죠. 네, 두 번째 청원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링크를 남겨놨거든요. 청원 동의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한 것 같은데 한 16,000명 정도 됐고 이게 한 5만 명 넘어야 되나 봐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혹시 또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한 10억씩 벌 수 있는 거잖아요. 2025년에. 근데 2025년에 10억을 벌게 되면 5천만 원 공제하고 9억 5천에 대한 세금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9억에 대한 세금이니까 한 2억 정도 세금 내야 되거든요.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죠. 비트코인 한 개밖에 없었는데 그게 뭐 10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세금으로만 한 1, 2억 내게 되는데 글쎄요. 지금 그게 맞을까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과세 유예에 좀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동의수가 좀 많이 나와줘야지 국회의원들도 좀 긴장하지 않을까. 특히 민주당에서 그래야 좀 과세를 유예해주든 뭐 코인 과세를 폐지하든 당론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모로 좀 잘 쓰셨더라고요. 가상자산 투기는 하지 말고 부동산 투기나 하라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읽어보면은 제가 되게 동의가 많이 되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면 동의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만 명이 빨리 찼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링크를 좀 전달해 주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정말 많이들 동의해 주시네요. 여러분들도 좀 동의해 주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세가 되면 여러모로 좀 불편한 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꼭 동의해 주시고 건강보험 같은 문제들도 좀 있고요. 우리가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세금 많이 내거든요. 저 사업하면서 법인세도 내고요. 그리고 부동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고 뭐 각종 소득세 뭐 다 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기부도 하고. 하지만 코인 과세는 지금은 때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했잖아요. 현재 시스템으로 코인 과세가 좀 합리적으로 잘 될 수 있냐.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에서 알트코인으로 얻은 수익들, 그거를 내가 다 계산해야 되는데 무슨 수로 다 계산을 합니까? 그걸 계산해서 세금을 알아서 내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세금 알아서 못 내면 과징금 내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시스템과 법제 마련 먼저 하고 거기에 좀 편리하게 과세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제도 마련이 좀 우선인 것 같은데 과세부터 하고 제도를 나중에 마련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청원 동의해 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좀 모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좀 크진 않았지만 조정이 나와서 좀 다들 걱정도 되고 심란하고 뭐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건 뭐 비트코인의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조정 후에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곤 했거든요. 이때 잠깐 멈췄다가 상승 나오고 여기 또 잠깐 조정받고 또 상승 나오고 잠깐 조정받고 상승 나오고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오나 했더니 갑자기 급등 나오고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그 여정에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상승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지표가 없는데 지레 겁먹고 여기서 내리면 앞으로 좀 큰 수익을 못 거두잖아요. 지금이 뭐 매수의 타이밍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고 하지만 매도의 시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도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하긴 진짜 힘들거든요. 그냥 뭐 어디까지 빠지든 그냥 쭉 가져가고 지금도 아무리 빠져도 최고점보다 높거든요. 그럼 나중에 시간의 문제지 다시 내년 중에도 되게 많이 오를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1년 진짜 금방이거든요. 1년까지도 아닙니다. 한 6개월. 내년에 한 4월, 5월 그쯤에 뭐 단기 고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6개월 정도 앞으로 추가로 계속해서 보유하면은 수익은 좀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6개월이 힘들면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이취임식 한대요. 이때 뭐 게리 겐슬러도 물러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때까지만이라도 좀 가져가면 어떨까요? 트럼프가 이제 집권이 딱 되는 순간 뉴스에 팔아라 때문에 좀 그때 좀 빠질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좀 조정이 와도 다시 이렇게 좀 회복하는 날들이 올 것 같아요. 여기도 저는 요때 조정이 올 줄 알았거든요. 이제 좀 조정 좀 오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급등하고 저는 되게 놀라웠거든요. 요때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지만 다시 또 상승할 가능성을 저는 조금 더 높게 봅니다. 한 60% 정도? 반 이상의 확률로 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일단은 10만 달러는 넘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제 개인 관점일 뿐이고 언제든 틀릴 수 있으니까 투자의 판단은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뭐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지금은 갑자기 막 이렇게 팍팍 오르는 뭐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1시간봉이거든요. 코인베이스 1시간봉 차트인데 급등한 지점들을 한번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보시면 이렇게 급등 후에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또 나오고 알고 보니까 여기가 최저점이었죠. 그 뒤로는 상승 나왔다가 조정 나왔다 왔다 갔다 하지만 이때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한두 번은 더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놓고 보면 지금이 약간 좀 요런 느낌이거든요. 요런 지점 비슷한 느낌. 계속해서 막 저점 갱신하고 좀 이러면서 아래쪽에서 비비고 있는 요런 느낌인데 지금 좀 그런 느낌이 나죠. 네. 여기 99,850, 860 거의 10만 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좀 조정이 나오고 계속해서 저점 갱신하고 좀 이런 느낌인데 아마 좀 차트 보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업비트 가격도 계속 좀 빠지는 것 같고 이러다가 뭐 으악 하면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좀 걱정이 많이 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방으로 이렇게 크게 빠질 가능성보다는 뭐 9만 달러가 깨지고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개인적으로는 10만 달러로 돌파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뭐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 정도잖아요. 한 9만 5천, 9만 6천 정도 되니까 한 5천 달러 올라갈 거냐, 5천 달러 빠질 거냐, 뭐 이 둘 중에 골라봐라 하면은 저는 이쪽이 한 60%, 이쪽이 한 40% 정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네, 누구도 모르니까. 근데 이런 거를 판단할 필요가 없죠. 솔직히 뭐 중간에 어떻게 될지 그걸 뭐 우리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트레이딩 하는 거 아니면 그냥 빠지더라도 네, 저는 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빠졌다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 2025년에 지금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까지 올라갈 거는 정해진 미래 아닐까요? 네, 요새 분위기가 장난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일요일 날 밤에 슈카월드 라이브가 있잖아요. 슈카월드 라이브를 봤는데 비트코인 컨텐츠가 한 3개 되더라고요. 슈카 형님은 그렇게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내각을 보니까 진짜 다 트럼프 암호화폐 쪽 인사인 것 같고 그냥 암호화폐가 내년에 잘 안 되는 게 더 이상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그거를 모를 수가 없거든요. 네, 포모가 좀 단단히 오지 않을까. 그러면 뭐 지금 장은 안 열렸지만 미장이 열리는 시간이 되면 또 막 매수를 좀 해주지 않을까. ETF 통해서. 그런 생각이 뭐 좀 들긴 합니다. 나스닥과 함께 좀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요? 나스닥도 지난주 금요일 날 19,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18,000과 19,000포인트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네. 이제 좀 뭐 만약에 여기서 상승이 나와주면 ETF 유입 자금이 되게 커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은 지난주에 좀 부침이 꽤 많았잖아요. 뭐 이렇게 크게 조정도 받고, 좀 뭐 조정도 꽤 많이 받고, 상승도 있었지만 이랬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쪽에는 일주일 내내 플러스였거든요. 5연속 유입이 있었는데, 이게 많은 걸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은 잘 몰라도 일단, 비트코인 시장은 기관에서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돈 풀기는 앞으로도 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스피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많으신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코스피 투자는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조금 뭐 소액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별로 관심도 없고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2300선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뭐 삼성전자 10조 매입 자사주 10조 매입 그 뉴스가 나면서 좀 오르고 있긴 한데 좀 뭐 쌍바닥은 찍었죠. 이게 1시간 봉이인데 쌍바닥을 찍었죠. 그리고 좀 이렇게 상승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코스피가 앞으로 오를 것 같냐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네, 저는 2025년 중에는 뭐 계속해서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뭐 한국 기업이 잘해서 뭐 그런 걸 떠나서 글로벌하게 돈이 많이 풀리는데 네, 여기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금리 인하 시기잖아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할 거고 네, 한국에서도 따라서 금리 인하하겠죠. 돈을 푼다는 얘기잖아요. 유동성이 풀리는데 한국 증시만 계속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나이브한 생각입니다만 오르긴 오를 것 같아요. 하지만 코스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에 뭐 2025년에도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를 수 있지만 투자할 생각은 없어요.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요즘에 비트코인 많이
건너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하면은 저도 비트코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많이 최근에 급등이 있었다는 거, 네, 이러면 좀 리스크도 같이 끼게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오늘 비트코인이 좀 다시 올라가서 10만 달러 도달하는 좀 기쁜 소식을 오늘 저녁에는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10만 달러가 닿을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가까이는 가고 있는데 아주 조금 남겨놨죠. 네, 오늘 밤에도 10만 달러 도달할 것 같으면 라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잠을 전혀 못 자가지고 밤에 라이브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렇게 트레이딩 하느라 잠을 좀 못 잤거든요. 앞으로도 뭐 잠을 잘 자야 되는 건 아는데 이렇게 좀 좋은 자리가 나오면 끝까지 잠을 안 자서라도 좀 트레이딩으로 저는 좀 돈을 좀 벌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공부도 진짜 많이 하고 있고 시장의 마법사 책도 다시 읽으면서 마음가짐을 다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문구가 너무 좋았어요. 네, 제가 시장의 마법사들 보면서 좋은 문구들을 이렇게 메모를 하고 있는데 트레이딩 시장은 누구나 잃든 따든 누구나 시장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이 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연이 우리에게 불타는 욕망을 주면서 그 욕망을 실현시킬 방법도 함께 주었다는 것은 축복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누군가는 뭐 나이브하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돈을 벌고 싶습니까? 하면은 당연히 예스죠. 예스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 벌고 싶습니까? 하면 다 예스죠. 하지만 다들 좀 나이브하게 돈 벌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좀 마음가짐이 좀 다릅니다. 저는 트레이딩으로 돈을 정말 벌고 싶거든요. 90%의 비트코인들은 코인시드의 90%는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할 거니까 이건 확실히 돈을 벌어줄 거라고 확신이 있어요. 네, 그냥 쭉 가져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10% 시드는 트레이딩을 할 건데 이건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의 의지가 이 욕망을 불태우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면 결국에 6개월 후에는 승리할 것이다. 저는 뭐 이런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리가 나오면 잠 안 자고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거래를 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저는 뭐 잠이야 시간 있을 때 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졸려서 잠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지고 끝나는 거는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어떻게든 네, 수익을 얻을 거예요. 제가 손절을 3번 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3번 손절한 거를 요만큼만 회복했는데도 이미 다 복구가 됐거든요. 워낙 손절 라인이 짧아서 그럼 만약에 이게 여기까지 제가 생각한 여기까지 가게 된다면 물론 또 하락하면 또 손절이 있겠죠. 하지만 하락 쪽이 아닌 상승 쪽으로 간다면 네, 저는 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이걸 계속 반복하면 저는 6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까지 제가 벌어보지 못한 돈을 벌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시장의 마법사들 책을 계속 읽고 있어요. 이분들이 평범한 사람이고 이렇게만 하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해주는 걸 보면서 힐링을 받고 있어요. 나름. 저희 주변에 찾아보면 트레이더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뭐 제 주변에도 뭐 트레이더로 뭐 몇백억씩 번 사람이 친한 사람 중엔 없어요. 뭐 그냥 건너 알 뿐이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이룰 때까지 끝까지 좀 이뤄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게임을 하지 않지만 뭐 롤이라는 게임이 있대요. 여기서 페이커라는 저보다 훨씬 어리지만 네, 이분을 스토리를 좀 봤는데 정말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될 때까지 해내는 그 모습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성공 스토리는 그 스토리만으로도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께 좋은 스토리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좀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뭐 유튜브에서 트레이딩 관련한 이야기는 많이 할 순 없지만 간간히 네, 소식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지금 조정이 나와서 마음이 많이 힘드실 수 있는데 그냥 이건 되게 작은 조정이거든요. 3, 4%밖에 안 되는 작은 조정이니까 이런 건 앞으로도 다반사일 겁니다. 좀 심하게 빠질 때는 한 20%씩도 빠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마시고 네, 내년에 특정한 시점까지 쭉 보유해서 수익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ever sell your Bitcoin.